네, 지금부터 광합성 명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광합성 중에서도 명반응이 어떤 반응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반응이란 광합성은 CO2를 고정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태양이라는 빛에너지의 근원으로부터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서 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바로 명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명반응이 일어나는 세 가지 장소에서 세 가지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명반응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반응은 관계 2, 주로 680 나노미터 영역의 가시광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시토크롬 BF 혹은 시토크롬 복합체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관계원은 700 나노미터 화장의 영역의 가시광선을 사용합니다. 이 세 기관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으로 관계 2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2에서는 맨 먼저 물 분자를 분해를 하고, 이 물 분자에 있는 전자를 플라스토퀴논이라고 불리는, 이 Q라고 쓴 플라스토퀴논이라고 불리는 전자 매개체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분자의 플라스토퀴논에 전자가 이동된 형태인 플라스토퀴놀과 산소 분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있고 H+의 유래가 다른 것이 있지만, 일단 그것은 좀 더 깊은 과정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시토크롬 복합체 혹은 시토크롬 BF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위에서 형성된 두 개의 플라스토퀴놀에 있는 전자가 4개의 플라스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자 이동 물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개의 수소 분자를, 외부에 있던 물이 결국 이 과정이, 명반응은 엽록체 내에서도 틸라코이드 막, 앞전 시간에 배웠던 엽록체의 구성 중에서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막 밖에 있던 물을 가져다가 막 내부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진행시켜서 막 내부에 수소 이온을 가져오게 되고, 이 전자 흐름은 막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있는 관계2, 시토크롬 BF 혹은 시토크롬 복합체, 그리고 관계1을 타고 전자는 이동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수소 이온을 내부로 가져오는 작업인 것이죠. 왜 외부에 있는 수소 이온을 내부로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1에서는 이 내분자의 플라스토시아닌을 다시 내분자의 페레독신이라는 또 다른 전자 이동 매개체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 2, 시토크롬 BF 혹은 시토크롬 복합체 관계 1에서의 반응이 끝나고 생성된 내분자의 페레독신은 두 분자의 NADP 플러스의 전자를 공급하면서 다시 산화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두 분자의 NADPH가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수소 이온도 결국에는 내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외부와 내부의 수소 이온 농도 차이를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자를 전달해서 두 분자의 NADPH 이 분자는 이제 뒤에 나올 안반응해서 전자 전달을 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되는데요. 이 NADPH를 생성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왜 수소 이온 농도차를 만드느냐,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자가 아니죠. 여러 분자의 수소 이온을 통해서 틸라코이드 막을 기준으로 틸라코이드 막의 내부에 더 많은 수소 이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보다 내부에 수소 이온이 더 많기 때문에 확산의 원리처럼 내부에서 외부로 수소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것을 동력으로 해서 세포 내에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자원인 ATP를 합성하기 때문에 다음의 수소 이온 농도 차이는 곧 ATP의 합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반응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분자의 NADPH와 수소 이온 농도 차이를 이용한 ATP를 합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명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명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